사이타마는 정말 큰 지역입니다. 오미야나 우라와가 유명하지만 가와고에도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와고에는 작은 에도라고 불리며 관광지로서도 훌륭할 뿐 아니라 인구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혼다의 배터리 공장이 생기기도 했죠. 비교적 인구가 안정적인 데 비해 투자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수익률이 높은 편인 것이 가와고의 근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와고의 수익률은 대체로 6%에서 9%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미야 같은 경우는 5%를 밑도는 물건이 대부분이고 6%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와사키에 비하면 인구 유입 속도가 현재로서는 솔직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인구가 반드시 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가와고에처럼 철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는 곧 비즈니스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와고에를 지나는 도부선을 타면 요코하마까지 갈 수 있고 요코하마를 넘어 더 먼 곳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소테츠선과 연결되어 이 도시의 편리성이 이렇게 높은데 사람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와고에의 경우 철도로는 가와고에역이라는 큰 역이 있지만 그보다 도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네츠 자동차도, 16번 국도, 현도 등 교통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네츠 자동차도가 다소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이용하려면 일단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가와고에로 진입해야 했죠. 그게 아니면 간파치, 8번 순환선에서 올라가야 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이칸 자동차도가 가네츠까지 연결되면서 매우 획기적인 도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동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졌던 내리마의 오이즈미 분기점 이용이 편리해졌고 하네다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간파치 도로나 트럭들로 붐비던 구간의 정체도 완화될 것입니다. 이들은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임대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물류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와고에 쪽에 살면 도쿄 도심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매우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 단가로 보면 역에서 10분 이내 거리의 경우 평당 100만엔에 가깝게 거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상품으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즉 높은 수익률로 구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는 가미오카나 가와고에 같은 곳에서 이 물건을 사는 순간 이건 땅이다 싶은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도쿄 도요코선의 가쿠게이다의 가쿠역이라고 하면 매우 인기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붐비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가미후쿠오카역 같은 곳도 실제로는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가와고에 가미후쿠오카 지역에서 오래된 건물은 3만엔 정도부터 비싸도 6만엔 정도입니다. 반면 가쿠게이다이 가쿠역은 오래된 건물도 6만엔 정도부터 시작해서 비싸면 95,000엔, 11만엔 정도 수준입니다. 캐릭터는 좀 다르지만 잠재 임차인의 수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가와고에에 누가 살아? 사가미야를 누가 살아?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숙박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숙박업이나 민박은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사업체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임대의 경우 특히 1개월 이상 계약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와고의 혼다 배터리 공장에 해외 엔지니어가 3개월 프로젝트로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호텔을 이용하면 1박에 1만 엔, 16제곱미터 약 5평 정도의 방을 한 달에 30만 엔을 내고 써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온다면 비용은 2배가 되겠죠. 그럴 바에는 원래 월세 5에서 6만엔짜리 집을 가구와 가전제품을 갖춰 월 12, 13만엔에 6개월간 빌려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향후 시도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이타마 지역에서 가와고에 외에 추천할 만한 곳으로는 아게오나 고시가야 등이 아직 저렴한 편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도쿄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와고에가 더 멀죠.
하지만 의외로 그쪽 지역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구에가 균형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요도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민간 개발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앞으로 여러 가지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사카도까지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구마가야, 혼조, 지치부 같은 곳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외로 나갈수록 역에서 가까운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가미하라나 가와구에의 경우 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괜찮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예를 들어 역에서 도보 15분 정도만 되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지역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고속도로 인프라가 개선되어 이전에는 다소 낙후된 시골 같은 느낌이었던 곳들이 현대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와구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운송업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장이 경비를 아낀다며 국도로만 다니라고 해서 차고지가 고마에 있었기 때문에 간파치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254번 국도를 타고 한참을 달려 가와구에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길도 좋지 않고 접근성도 매우 불편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로들이 생겨 그쪽으로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편의성이 엄청나게 향상된 것이죠. 사가미하라 하치오지 마스도 등도 마찬가지로 16번 국도 주변이나 외곽순환도로 정비로 인해 과거에는 매우 멀게 느껴졌던 곳들이 한층 가까워져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중에 자금을 많이 움직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소액으로 시작한다면 수익률이 높은 가와구에나 사가미하라 같은 지역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거나 순자산, 즉 자금이나 자산 여력이 충분하다면 도심 회귀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금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도심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입한 부동산은 결국 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다시 지을 때 하우스 메이커 기준으로 평당 130만엔에서 150만엔의 건축비가 드는데 임대료 수입 상한선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토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평방미터당 임대료, 즉 임대료 평당 단가가 높은 곳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반드시 도심에 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고우시처럼 평당 임대료가 너무 낮아 건물을 지어도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이라면 그런 곳의 토지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역까지는 괜찮다, 간토평야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선이다와 같은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와구에 및 그 근교 지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